자, 여러분 코스닥 오르지 않아서 답답하시죠? 자, 코스닥이 오르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성립이 되어야 되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볼게요. 만약 코스닥이 오르면요, 지금의 오르는 종목들보다 변동성이 더 강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미 한국 시장에 쏟아진 돈들이 그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돈들이 이동을 하게 될 경우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적고 유통 물량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큰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의 미투온처럼 말이죠. 자, 그럼 코스닥 수급이 언제 들어올지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코스닥은요, 알테오젠 종목이 상승을 이끌어줘야 된다라고 전 보고 있어요. 알테오젠 종목에 대해서 제가 좀 자주 언급한 편이었는데 그 이유가 뭐였죠? 위험하기 때문에 자주 언급을 했습니다. 사실 주가가 굉장히 높은 폭으로 상승을 했어요. 시가총액도 지금 굉장히 커진 상태고 주가가 고점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주가는 분명히 호재가 강한 주식이에요. 근데 제가 차트를 오랫동안 보았는데 고점 신호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차트든지 상승하면서 마지막 절정을 이루면서 이쯤에서 세력들이 개미들에게 물량을 넘기면서 이쁜 차트를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중간에 오른 모습을 보면 이쁜 차트가 아니에요. 굉장히 흔들면서 지저분한 차트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별로 갖고 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너무 많이 흔드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도 몇 월 달인가요? 3월 달이네요. 3월 달에도 전고점을 돌파할 것 같이 하더니 그냥 추락해버렸어요. 신고가를 만들고 추락했거든요. 이거는 어떤 의도냐면 이거 사람들 물리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신고가를 돌파하면 이거는 프로그램에서 매수가 자동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장담할 수 있는데 이미 자산운용사들은 다 AI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 세력들이 그것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동 손절 나가게 하고 자동으로 매수해서 물리게 만드는 방법이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지지선을 강하게 깨는 이유도 프로그램들을 떨궈내기 위한 것들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전고점을 돌파했어요. 분명히 호재가 있으니까 갔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딱 몇 호가 위로 올라간 다음에 곧바로 롱바디 음봉 만들면서 강력한 투매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약 올리는 거라고 봐요. 왜냐면 여기서 물리면 사자마자 단 며칠 만에 마이너스 20% 되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그쵸? 그리고 곧바로 회복해주면 모르겠지만 또 곧바로 회복해주지 않고 시간을 계속 끌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은 바닥에서 이런 모양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건 매집하는 차트 모양이에요. 사실은 고점에서 개미를 털어내는 그런 모양이라기보다 고점에서 오히려 들어오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럼 이쁜 차트, 아름다운 차트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두산 에너빌리티 왜 매수합니까? 차트가 아름답잖아요. 그쵸? 이쁘잖아요. 조정도 없이 투자자들을 불안한 마음도 안 갖게 만들면서 쭉 올려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수하잖아요. 호재로 따지고 보면 알테오젠도 원전 호재 못지않죠. 엄청난 호재를 갖고 있죠. 근데 왜 사람들이 많이 보유하지 못하냐? 너무 지저분하게 흔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차트가 이 박스권을 얼마큼 잘 유지하냐,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결국 죽을 놈은 어디를 이탈하겠어요? 결국 죽을 차트는 30만원 이탈하면서 떨어지는 거예요. 높게 올랐으니까 이탈하면서 떨어지면 결국 30만원 밑으로 내려가겠죠. 그게 죽을 차트의 운명이고 결국 갈 차트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쌍고 만들었던 45만원을 뚫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겠죠. 근데 지금은 아래에 있지도 않고 위에 있지도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모양이에요. 몰라요 지금은. 그래서 저는 오히려 보합을 만들고 지켜주는 게 수상하다라고 보고 있고 이게 올라가게 된다면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코스닥이 끌려서 같이 올라갈 수 있고 기술 이전 수출에 관련된 호재 있는 종목들이 몇 개 또 있거든요. 얘 말고도 걔네도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거죠. 펩트론도 그렇다면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나스닥 차트를 보고 있는데 금리 이야기를 해야 돼요. 코스닥을 계속 발목 잡고 있는 건 금리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국이요 지금 금리가 4.5%예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자산운용사들이 정말 수많은 자금들을 운영해야 되는데 주식 투자는 좀 공격적인 투자죠. 그런데 금리가 높아서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이렇게 매력적이면 주식 투자 비중을 낮출 수밖에 없어요. 물론 주식시장도 매력적이긴 하지만 리스크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지금은 매력적이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확정은 그 누구도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금리 같은 경우는 확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 금리가 사실 저는 빨리 내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트럼프 말이 사실 이 부분은 맞아요. 원유 가격도 그렇게 크게 오르지 않은 상황이고 관세 같은 경우도 리스크는 있지만 아직 실제적으로 엄청난 반영을 하지는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금리를 내릴 만한 이유는 충분하다고 보는 거죠. 지금 4.5%니까요. 우리나라는 몇 프로입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2.5%예요.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만큼 미국 국채 금리가 엄청나게 높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게 내려오면 3%대로 내려오게 되면 최소한 수익률이 별로 매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주식 비중이 더 높아질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리고 공격적인 투자 역시도 가능해지게 되는 거죠. 이왕 주식에 투자하는 거 기대 수익률이 높은 중소형주에도 돈들이 들어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쪽이 바로 코스닥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코스닥 차트는 지금 코스피에 비하면 굉장히 초라한 상황이죠. 근데 결국은 코스피가 올라가면
오르면 코스닥이 따라가는 추세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급하게만 생각 안 하면 괜찮은데 코스피가 오르는 이유는 상법 개정이 좀 그 중심 가운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배당이라는 게 그 중심 가운데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장기 투자할 만한 가치로 변하는 거죠. 근데 배당이라는 것도 돈을 벌어야 배당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코스닥 기업들은 돈을 상대적으로 어떻다? 많이 벌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금리가 내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업들이 공격적인 투자를 할 수 있고 투자를 바탕으로 또 매출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고 가능성이 열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배당에 대한 가능성도 열리게 되면서 코스피를 추격할 수 있을 만한 명분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세력들도 그걸 노리고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저는 이전부터 말씀드린 부분이기도 한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저는 미국의 금리 인하에 맞춰서 올해 하반기 정도에 좀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든 좀 흔들 가능성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근데 지금은 코스피가 방어를 해주니까 흔들리지는 않고 오히려 위로 같이 딸려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코프로 이런 것도 주목해볼 만하죠. 매출은 그리고 영업이익은 기대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사들 2차 전지가 안 그래도 오늘 좀 상승을 했는데 이런 2차 전지 섹터의 기회와 또 희망이라고 한다면 신기술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뭐 소금 나트륨이라고 해서 중국이 개발했고 그게 또 하나의 섹터가 만들어져서 2차 전지 관련주 몇 개가 올랐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2차 전지도 어떤 신기술을 통해서 앞서가는 기술을 만들어야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중국이 저가 공세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항상 중국 경쟁에 맞춰서 어떤 걸 해왔냐면 고부가 가치 상품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만들 수 없는 걸 우리가 만들어서 앞서가는 거죠. 그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러분이 이걸 토대로 좀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그러니 제가 말한 관점으로 코스닥을 앞으로 지켜보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영상 마치면서 공지 하나 드릴게요. 오프라인 강의를 제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진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강의장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래저래 해서 장소를 더 큰 데로 좀 바꿔드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간이 더 넓어졌고 자리가 생겼기 때문에 얼마 전에도 제가 공지를 했지만 지금 6명 정도 더 받을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좀 자리가 다 차서 선착순으로 먼저 모집했을 때는 당일날 바로 다 찼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신청하고 싶었는데 신청 못하신 분들은 아래 댓글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이 또 마감이 되면 제가 닫도록 할게요. 자, 그럼 모두 성공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